천일국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으십니까? 참모모님께서는 지난 6월 아시아 태평양 번역 38개국을 5개국 체제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지구장들을 임명해 주시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번역 구조는 제1지구 줄리우스 지구장, 제2지구 산토시 지구장, 제3지구 황역조 지구장, 제4지구는 윤찬욱 지구장, 제5지구 유타카 지구장, UPF 의장은 에크나타갈, 박털렉은 저희 번역 부회장이고 사무총장은 가지꾸리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번역에서 온 모든 지도자들은 일어나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all Asian leaders. 기도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후반기와 2020년의 천일국 건설을 위한 비전과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모모님께서는 2020년까지 반드시 7개국 이상은 복귀해야 된다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도 7개국을 선정해 놓고 2020 섭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일국을 이루기 위해서 선정된 7개국의 섭리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팔, 캄보디아, 팔라우, 말레이시아, 솔로몬, 타일랜드, 그리고 필리핀입니다. 먼저 네팔은 작년 12월에 국가복귀 차원의 축복식과 아시아 태평양 서밋이 있었습니다. 참모모님을 모시고 7명의 국가수반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네팔은 전국의 실백상의 시장과 부시장을 중심으로 참모모님께서 진리하시는 축복을 국가 차원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참모모님께서 네팔 수상에게 굿 거버넌스 상을 수여하심으로써 네팔 정상을 축복하시는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의 훈센 수상은 아시아 태평양 네팔 정상대회에 참석해서 대단히 감동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제2차 아시아 태평양 정상대회를 국가 차원에서 할 것을 공식적으로 수락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대회는 다가오는 11월 19일에서 20일 사이로 결정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북한을 비롯한 주위의 공산권의 정상들과 아시아 태평양권의 정상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한반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수도는 프놈펜이고 전국은 25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킬링필드는 폴포트의 크루메주 공산 정권이 약 3년 8개월 기간 대량 학살과 전쟁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학살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숫자는 당시의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이런 대회를 하는 것도 무고한 백성들이 엄청난 탕감을 치른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모님께서는 캄보디아에 2005년 UPF 창립 당시 처음으로 왕림하셨고 2006년 6월에는 참모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불교의 3대 성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원입니다. 이것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입니다. 인구는 약 2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대회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캄보디아에 대해는 캄보디아 정부와 UPF의 공동 주최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와 시민단체가 이런 정상대회를 하는 것은 캄보디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11월 19일에는 서밋과 프놈펜 선언이 있고 20일은 국가 차원의 축복식이 있습니다. 21일에는 축수회와 청년 학생들을 중심한 YST 대회가 있게 됩니다. 이곳은 정상들이 머무를 소카 호텔입니다. 객실도 700개나 되고 정상들이 머물 숙소로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수상이 집무를 하고 정부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캄보디아 평화 궁전입니다. 이곳에서 아시아 태평양 캄보디아 서밋을 할 것을 캄보디아 수상이 먼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캄보디아 평화 궁전은 오바마, 시진핑, 아베 등 많은 정상들이 예방하고 미팅이 이루어진 아주 역사적인 장소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11월 20일은 프놈펜 코피 극장에서 전국 25개 도의 도지사, 부지사, 시장과 군수 부부들을 포함해서 세계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5,000명 초정조 축복식이 국가 차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축복식이 있게 될 코피 극장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수상이 우리 UPF 측의 인사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접견하는 장면입니다. 네팔에서의 정상대를 한 번 돌파하고 나니까 모든 나라에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와. 이것은 캄보디아 수상과 정부 측 인사들 그리고 UPF 측이 미팅을 하는 장면입니다. 정부는 우리 측에게 국가 사절의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참모님과 우리 운동이 이렇게 격상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스. 이 사진은 캄보디아 평화궁전에서 수상을 예방한 후 촬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11월 캄보디아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 측과 계속 준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정부 측과 2차 모임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빈친 부수상을 비롯해서 타몰스, 호세데비니시아 등 2019년 아시아 태평양권 정상회의를 위한 초청위원들인 것입니다. 캄보디아 수상은 이번 대회를 위해서 수상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나라에 초청장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와. 다음은 팔라우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라우는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적은 섬나라이고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3만 명에서 줄이네 또. 이번 달 초에 팔라우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먼저 합의한 사항은 금년 11월 팔라우에서 아시아 태평양 번역 영부인 서밋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12명에서 20여 명의 이상의 영부인들이 초청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들과 16개 주의 주지사를 중심한 국가 차원의 축복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모님께서 2005년도에 팔라우에 오셔서 UPF 창립을 위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도 참모님께서 오셨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나와서 축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오세아니아 영부인들을 중심한 집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한국에 있었던 세계 서밋에도 팔라우 영부인이 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사전에 대통령과 영부인과의 미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12명 이상의 영부인 및 영부인 서밋과 400명 VIP를 중심한 ILC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종교 축복식과 영부인 서밋과 ILC를 개최할 팔라우 문화회관입니다. 다음은 솔로몬입니다. 2020년 8월 오세아니아 정상회의와 국가 차원의 1만 2천명 축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서 있을 오세아니아의 정상대회는 최소한 3명의 국가 원수들과 300명 VIP를 중심한 OLC가 있을 예정입니다. 솔로몬은 과거로부터 솔로몬 정상이 참부모님을 모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 데니스 솔로몬 수장이 참부모님을 아련하였습니다. 수장을 비롯해서 솔로몬 내각이 천정궁에 찾아와서 참부모님께 예를 표하는 장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김동웅 전 대륙회장께서 큰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대회를 위해서 솔로몬 수상의 비서와 사전 미팅을 했었습니다. 축복식은 호니아라 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정상회의와 축복식입니다. 태국은 국가 수반이 환영하는 3만 5천 명 축복식 및 19가정 축제를 가장 성공적인 신종매 중심 지역인 구리람과 칼라신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말레이시아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정상회의와 축복식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내년 4월 부킷 잘릴 경기장에서 3만 명 신종매 축복식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정부와 UPF의 공동 주최로 세계의원연합과 평화종교인 연합도 창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필리핀에서 있을 정상대회와 국가 차원의 축복식이 되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내년 11월 말 120만 명 신종매 총회와 아시아 태평양 정상대회를 세계 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120만 명 대회는 하늘 섭리의 역사에 있어서 2020 비전의 그랜드 피날레를 장식하고 2030 섭리를 출발하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120만 명 신종매 총회가 열리는 키리노 그랜스탠드 광장입니다. 지난번에 교황이 왔었을 때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었습니다. 필리핀 120만 명 대회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120만 명의 축복 가정들이 모인 자리에서 참어머님의 축도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120만 명이 올리는 소원 성취 의식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국내적으로 12만 명의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제8회 세계 청년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효정과 순교운동을 위한 2천만 명 서명 보원서를 참어머니께 올려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아시아 태평양 서밋에 참석한 1,500명의 VVIP들이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1만 명 통일무도 무술 시험이 있게 될 예정입니다. 필리핀에서 열리는 서밋 장소는 마닐라 호텔입니다. 최소한 20여 명 이상의 정상들과 1,500명의 국내의 VIP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대회 주체는 UPF 의원연합, IKF하고 필리핀의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사회복지부,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가 협조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 120만 명 신종매 총회는 단지 한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복귀의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필리핀을 천일국으로 만들기 위한 3단계 작전입니다. 소생은 1200 신종매 지역의 축복가정들이 모여서 120만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장성은 필리핀 12개 리전을 중심하고 각각 마닐라와 같은 신종매 기반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완성은 2030년까지 필리핀 인구의 10%인 1200만을 복귀해서 필리핀을 천일국으로 봉헌하는 일입니다. 와. 지금 필리핀은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 삼은 17개 시에서 한국의 읍명동과 같은 1700 바랑가이 해장부부를 중심하고 3일간의 원리교육과 축복식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내무부가 우리 UPF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리핀 내무부가 UPF가 주최하는 평화세미나에 참여하라고 바랑가이 회장들에게 내린 공문서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우리가 완전히 공동주체로 하기 때문에 바랑가이 회장들 부부가 모두 우리 원리 세미나에 참석하고 축복을 받고 120만 명 대회에 동원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필리핀 바랑가이 회장들 부부의 세미나의 모습입니다. 한 지역의 바랑가이의 의장은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20만 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랑가이 회장들을 위한 원리교육과 축복식이 매주 진행이 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랑가이 회장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가면 자기 지역에서 신종매 활동과 축복식 및 동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하늘의 세례 요한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랑가이 회장들을 위해서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인을 전도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정부 조직의 지도자나 단체장을 전도해서
신종매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시대입니다. 정말로 천운이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참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밀어붙이기만 하면 하늘이 놀랍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아주. 이것은 바람과 회장들이 원리수련과 축복을 받고 돌아가서 신종매 지역에서 축복식 활동을 동입니다, 돕고 동. 있는 장면입니다. 읍면동에서 동. 정말 저희들은 매일매일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말 중에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1200개 바람가이 회장들 부부를 모두 원리교육과 축복식을 시킬 예정입니다. 신종매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바람가이 회장들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코디네이터, 즉 헌신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1200곳의 신종매 지역의 책임자로 보내서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1월까지 120만 명 동원을 위한 구체적인 매달 계획입니다. 철두철미하게 40일 성별과 3일 행사 그리고 하늘 전통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건적으로 축복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필리핀 120만 명 대회는 모두가 사전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미얀마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차원의 정상대회와 국가 차원의 축복식이 가능합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를 만났습니다. 3주 전에는 오세아니아 사모아를 방문해서 수상과 국가원수를 만났습니다. 이것도 오세아니아 차원의 정상회의와 국가 차원의 축복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5일 전에는 스리랑카를 방문해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국가 차원의 축복식이 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윤찬욱 지부장을 중심으로 일본 중앙아시아 환경포럼을 통해서 새로운 섭리가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포럼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황역주 지부장을 중심으로 세계평화 화인연합회가 각 나라에서 창립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정 천보 섭리입니다. 이 아시아에서는 천보 군원 섭리가 신종매 지역을 순회하며 놀랍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날에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 천보 섭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시아 각 나라에서 천보 섭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분원장인 김윤천 분원장이 정말로 수고해 주고 있습니다. 천보 분원 섭리를 허락해 주신 참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천보 섭리가 각 신종매 지역에 활활 타오르면 식구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천보 섭리에 참여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천보 섭리에 참여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가면 내년 기원절까지 약 7만 명이 참석을 하게 되고 2020년 말까지는 14만 4천 무리가 참석하게 되어서 무난히 우리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대륙의 차원을 넘어서 각 국가별로 천보 분원 섭리를 해야 하는 단계에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참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나라를 복귀하려면 모델 개인, 모델 가정, 모델 종족, 모델 민족, 더 나아가서 모델 국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나라의 복귀에 대한 비전을 가질 것인가?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라고 하셨는데 하늘은 반드시 어디에선가 모델을 먼저 보여주시고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참부모님의 말씀과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받아들이기까지의 예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처음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AD 310 잠깐만요. 슬라이드가 잠깐만요. 네.
콘스탄티누스가 처음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AD 313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의 인구는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초대교회의 정신을 잃지 않았고 지하운동을 통해서 로마 인구의 10%를 전도했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의 귀족층과 정계 지도자들을 전도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헬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해서 마침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AD 392년에 로마 국교로 채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받기까지 모델 노정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당시의 기독교처럼 우리도 초창기의 정신을 잃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의 기독교처럼 그 나라의 인구의 최소한 10%를 신종례를 통해서 축복가정으로 만들어서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10%는 11조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의 기독교처럼 그 나라의 인구의 10%를 복귀한다면 나라를 흔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시의 기독교처럼 각 나라에서 세례 요한격의 10%의 VIP들을 전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10%의 청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십수를 강조하시면서 10대가 운동을 하라고 계속 주장해 오셨습니다. 십수를 복귀하게 되면 한 나라가 복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세계를 중심한 120년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1920년부터 1960년의 40년은 세계 복귀를 위한 소상 단계로 볼 수 있고 1960년도에서 2000년의 40년은 세계 복귀를 위한 장성 단계, 그리고 2000년에서부터 2040년의 40년은 세계 복귀를 위한 완성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40년은 참아버님께서 120세가 되시고 참어머님이 97세가 되시는 해입니다. 이에 아시아는 참어머님 제셋이 세계 200개국의 11조수에 해당하는 20개국을 복귀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 말씀에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일국의 실현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면 그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아시아 태평양 번역은 각 나라에서 천일국 건설을 위해서 2020의 비전을 넘어서 2030을 향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준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준비하지 못한 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째로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지 않는 자는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사망과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이 한때를 위해서 6,000년 동안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반면에 준비한 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하시면서 준비하는 자는 최후의 승리를 가져온다고 하셨고 준비하는 사람은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공은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을 기뻐하는 것보다 오늘을 희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를 중심하고 준비하면 세계적으로 남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보장을 받고 지혜를 얻으며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운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2020의 비전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국가복귀의 선포의 그 단계 위에 실체적인 천일국을 위해서 2030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꿈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소원은 오매불망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는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머니가 하나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일심일체 일념을 이뤄서 밀어붙이면 반드시 천국이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